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배섬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짚어볼 이슈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숨진 택배 노동자가 올해 파악된 것만 14명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이제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업계 전반에 마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리점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택배 업계를 감독한 결과 그동안 과로사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안전보건 조치 또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는 택배 기사들, 코로나19로 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실상을 조사한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국내 주요 택배 회사 4곳에 택배 기사 1,800명을 조사했는데요. 이 추석 명절 등 이 성수기 땐 10시간 이상이 기본이고 10명 중 4명은 14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보다 최대 6시간 더 근무하는 건데요. 성수기엔 대부분 주 6일 일했고 10명 중 1명 이상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주 7일을 택배를 나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네. 하루 배송 물량은 약 350개에서 400개, 14시간 일한다고 하면 2분의 1개씩 배송해야 하는 셈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스케줄인데 네. 이번에 이 택배기사 과로 문제에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 분류 작업이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네, 이제 택배 분류 작업은 터미널에 이제 모인 택배를 이제 배송 권역별로 나눠주는 이제 작업인데 이 택배 기사 과로의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하루에 택배 분류 작업 시간은 이제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통틀어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별도 인연이 있는 경우는 22%에 그쳤고 이 경우도 비용은 택배 기사 본인 부담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이제 택배 기사의 수입이 깎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루에 분류 작업만 5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배송하는 시간도 포함이 또 따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도대체 밥은 언제 먹는지 밥 먹을 시간도 없겠어요. 맞습니다. 이처럼 이제 장시간 일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이제 점심 시간 포함한 이제 휴게 시간은 대부분 30분 미만에 불과했다는 답변이 88%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일하는 날 점심 시간을 먹는 날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굶거나 또는 일주일만 먹는 그러니까 주 1일 이하가 이제 41.2%에 달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업무용 차량 안에서 또는 편의점에서 급히 먹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이게 업계에서는 업무 스케줄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네, 이제 과중한 업무로 이제 대다수 이제 택배 기사들이 몸이 아프지만 제때 진료나 이제 검사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 검진에 이상이 발생해도 이제 업무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현실이었는데요. 실제 이제 최근 1년 중 그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30.9%는 시간이 부족해서 또 11.5%는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진료도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을 챙기지 못한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그 노동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노동 환경도 이제 위험했습니다. 지역 그 물류센터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 장치가 없거나 지게차들이 다니는 곳에 이제 보행 통로조차 없는 위반 사항만 이제 12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관리 감독자 업무, 미이행, 정기 안전 보건 교육 미실시에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협력업체와 대리점에 대한 감독에서도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해서 택배 회사가 택배 기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건강 진단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의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택배 기사들의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택배 기사들은 가장 최우선으로 꼽은 부분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배달 수수료 인상을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건당 800원 내외인 이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일정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배송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택배사끼리 이제 경쟁이 붙으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택배 가격은
2002년 평균 3,265원에서 지난해 2,269원으로 떨어졌고 또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택배 기사에게 전가됐습니다. 네. 택배 비중 기사들이 가져가는 배송 수수료가 같은 기간 1,200원에서 8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용부 등 이제 관계부처는 지난달 12일 내년 상반기까지 이 택배 가격 구조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들어보니까 일단 처우 개선이나 뭐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적절한 사후 관리는 기본이고요. 이런 실태 조사는 뭐 꾸준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택배 산업 내 이제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 한 달간 특별 제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홈쇼핑 등 이제 대형 화주와 택배사, 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또 택배 종사자들에 대한 이 부당한 처우 등 이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 등도 조사하는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이 백마진도 조사합니다. 이 백마진이란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이 이제 많은 일감을 주는 회사에게 이 택배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인데 택배 노조도 이런 백마진을 없애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택배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한 이렇게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나올 대책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까요? 네, 이제 정부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해서 택배 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이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추진에 활용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번 조사와 앞으로의 제보를 바탕으로 택배업계 시장 질서 확립 외에도 이 표준계약서 마련, 택배터미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 이 택배기사 과로 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텐데요. 우리가 편리함을 느끼는 만큼 택배 기사들의 근무 환경도 더 나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오늘은 긱워크라는 것을 뽑아봤는데요. 긱워크요. 네, 네. 이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계약을 맺은 후 일을 맡기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구하는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데 이 배달 대행 앱이나 이제 대리운전 웹 등을 통해서 노동이 이제 이런 것들에 속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의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택배와 배달은 이 코로나19 비대면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버팀목이 됐고 또 배달 노동자들은 K-방역의 숨은 인력으로 이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이제 짚어본 것처럼 그 이면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노동자들은 사업자에 속한 전통적인 개념의 노동자도 아니고 또 자영업자 범주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새로운 노동 형태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지원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삼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